이번 영상은 경매 대출, 경락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그쵸, 궁금하죠. 그래야지 이제 뭐 작은 계획, 투자 계획을 세우니까 내 돈 얼마 들어가고 수리비 얼마 들어가고 명도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대출 한도가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경매 투자를 거의 한 7년, 8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낙찰가 대비 한 7에서 80%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해서 주거용 건물은 거의 다 막혔죠. 거의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 할 때는 대출 잘 나왔어요. 뭐 90%, 상가 같은 경우는 95%까지 나왔어요. 낙찰가에.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해오면서 그 대출로 인해서 막혔던 적은 거의 없었고, 물론 이제 고생한 적은 있죠. 잠금길 지나서 납부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대출을 계속적으로 잘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방법이니까 한번 해당 영상 대출 한도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그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셨어요. 댓글로. 그래서 이전에 영상 찍은 게 있는데 대출을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영상 이제 찍어 드린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댓글 첫 번째, 두 번째 다신 분 계시는데 해당 영상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알아야지 투자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대략 뭐 한 7에서 한 80% 혹은 8에서 한 90% 혹은 요 정도 나온다,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 대략적인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니까, 이건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대출 한도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쵸? 대출은 해주는 주체가 은행이잖아요. 그쵸? 뭐 보험사도 있겠고, 뭐 캐피탈도 있겠고, 뭐 많아요. 대출에 대한 얘기도 시간이 되면 영상을 또 찍을 텐데, 대출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뭐 화재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뭐 기타 등등 많아요. 이율에 따라서 뭐 다 다른데, 여튼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중요한 거는 대출 해주는 주체는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은행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예, 은행 되게 간단하죠. 또 한 가지는 대출을 알선해주는, 그쵸, 해당 은행을 알선해주는 대출 상담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 아까 제가 댓글 했죠. 신용도가 높다고 했는데 경매시 대출 90% 나오냐요? 이 질문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신용도가 얼마나 되죠? 그리고 경매 낙찰 받은 물건이 뭐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면은 몇 개 갖고 있는다는 거죠? 저 모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도 신용도가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리고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대출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2015년에 경매 입찰을 봤을 때, 그때가 제가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직장 안 다니고, 그렇죠? 그때 대출을 80%, 90%,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직장 안 다녔는데도 90%까지 나왔어요. 소득증빙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직업이 없다면 소득증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대출 이자랑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따져보는 게 소득증빙을 이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월카드라는 게 있어요. 월카드 쓰는 금액. 그래서 그 월카드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상가를 90% 대출 낙찰가에 90%까지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몰라요. 또 상황이 바뀌면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간단한 두 가지 방법 있죠. 은행하고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구체적인 어떤 실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은행이죠. 은행. 일단 은행은 해당 물건지가 있을 거죠. 뭐 상가면 상가, 빌라면 빌라,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구체적인 물건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령 이제 동탄 호수공원에 있는 뭐 아파트, 동탄에 있는 아파트나 뭐 상가를 낙찰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근방에 있는 거 뭐 대충 하나 받았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근방에서 여기 현지도 검색 있죠? 여기 이걸 체크를 합니다. 다음 지도에. 그래서 여기서 그 은행을 검색을 해요. 은행이 여기 나오죠? 이런 KB은행, 우리은행 뭐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축소를 해볼까요? 뭐 이런 은행도 있죠. 이건 ATM기고 세븐일레븐, 우리은행, 그쵸? 여기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수협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대출 상담사에 연락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해당 물건지에 이제 법원 있죠. 인근 법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동탄이면은 아마 화성 쪽이니까 수원 어디 법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에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날, 그러니까 보통 오전 9시 일찍 가세요. 보통 이제 사건이 11시,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개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대출 상담사 분들은 오전에 일찍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구에 이렇게 명함을 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뻔히 보여요. 그래서 명함 하나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달라고 하면서도 사건 번호 불러주고 요거 이제 대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매합니다. 그죠? 왜냐면 대출 같은 경우는 해당 입찰 보려는 물건지 이제 주소라고 하면은 이제 과밀 억제 지역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소득 부채, 신용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이분처럼 주택이 몇 개인지도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에서 본인의 그 소득 부채, 신용을 불러주고, 그렇죠? 그리고 해당 물건지 사건 번호를 불러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뭐 취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은행에다 또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 상담사한테는 뭐 여러 명이 계시겠죠. 은행 그 법원에 가면 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대출 상담사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그냥 대출을 들고 있어요. 대출 명함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대략적인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잡고 입찰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출을 확실하게 알아봤던 방법에 대해서 해당 영상으로 좀 찍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처럼, 그렇죠? 제가 답변을 못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는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알아보세요. 그거가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은행도 아니고 모르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니까 그 외에 뭐 대출에 대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대출 제가 아는 알고 있는 한도에서 대출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